분양을 5억 5천에 받았는데 지금 네. 실거래가가 3억 3천 정도. 지금 올빛의 전세면은 네. 깡통이죠. 거의 깡통이라 봐야죠. 나는 일하고 왔는데 너는 왜 놀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박한데? 정밀한 기획보다는 네. 실행. 진짜요? 실행. 세배를 쌓지 못하면 그 사업장은 반드시 망한다. 이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을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다가 사업을 결심하게 되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영상 제일 처음 언급을 했다시피 제가 방송국 작가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작가가 제가 처음 이제 입봉을 했을 때에는 월급이 실수령으로 100만 원이 안 찍혔어요. 가장 제가 마지막에 퇴사를 할 때에도 네. 월급으로 실수령을 찍혔던 게 최저 시급으로 한 185 정도 찍혀야 되는데 140 받았거든요. 이게 열정페인가? 그렇죠. 너무 심하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꿈이 있었기에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창한 뜻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네. 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늘려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일하는데 내 네. 공간은 왜 놀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공간이 놀고 있다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네. 지치면은 집에 갔을 때 네. 아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라도 푹 쉬어야지. 이게 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마인드인데 네. 사고가 베베 꼬인 사람이라 네. 딱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이 집이 그냥 나는 일하고 왔는데 너는 왜 놀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박한데? 살짝 정신병자 같은 마인드긴 한데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거용 건물에서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됐고 집아 일해라. 너도 일해야지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상업용 건물에서는 네. 제가 사무실에 남은 공간, 방음 부스, 처진 매물을 제가 구해서 이사를 어차피 하는 김에 남는 공간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잘 운영이 된 케이스인 거죠. 오, 그렇구나. 100만 원 받으면은 저 같아도 때려치고 에어비앤비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은 에어비앤비 하나 두 개 돌리면은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교육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하시고 계신 게 뭐 공간 대여업도 하셨지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협업 관계로. 협업 관계로. 협업 관계로 지금 글청계 채널에서 컨텐츠를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성공해서 본인이 볼 때 야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딱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밀한 기획보다는 실행. 진짜요? 실행. 좀 정밀하게 기획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만약에 정밀하게 기획을 하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접근을 했잖아요. 저는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똑같은 말 할 줄 몰랐는데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저지르시는 분들이 부자가 돼요. 맞아요. 저도 약간 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과거든요. 앞으로 되실 거잖아요. 유튜브를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한 게 아니라 누가 하래. 해보지 뭐 영상 찍어보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 요즘 사례가 없을까요? 사례는 뭐 제가 에어비앤비 사례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즉흥적으로 실행을 했던 게 일단 내 공간 한번 돌려봐야지 하면서 전 술 마시고 그날 바로 집에서 폰카로 그 내부 찍은 다음에 그냥 올려봤는데 자 모객 받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약이 몰리는데 심지어는 1박 2박이 아니라 다 15박 이상이었고. 맞아요. 저도 진짜 이상하더라고. 이거 왜 사는 거야? 싶은데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역설이긴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실행을 못 하잖아요. 맞아. 너무 많이 배웠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 벌기. 근데 저희는 가진 게 없어서 에이, 망해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바로 또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나 뭐 리스크나 손익 계산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야 그거 할 바에 그냥 푹 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도 비슷해요. 똑똑한 좀 배우신 분들이 더 못하고 그냥 동네에 잘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감각 있게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경제 이론에 심취해 있어요. 그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야 이제 떨어질 거야. 주식 어디 해야 돼. 근데 정작 본인은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없나요? 사업에서? 그냥 뭐 한 가지 격언? 제 멘토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에 좋은 가난 없고 나쁜 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예전 조금 시대가 올라가긴 하는데 네. 산후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악시하죠. 그쵸? 돈을 박힌다. 그래서 저 새끼 돈 번다? 그럼 이제 바로 칼 들고 쫓아오거든요. 네가 뭔데 돈을 벌어 하면서 저 새끼 천한 놈이다. 네. 말은 이렇게 안 해도 네. 사람을 좀 깔게 보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챙기기 위해서도 네. 가장 확실한 수단은 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돈은 없다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내가 사업을 통해서 번 수익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사업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가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좋은 점은 그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좀 빠르게 된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철저하게 망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근데 저는 제가 작가로 돈을 못 벌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데 안 돼? 내가 파는데 안 사? 이런 좀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를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고객이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누가 사면서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리뷰가 됐든 별점이 됐든. 네.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언젠가는 세상에 펼쳐야 되는데 그걸 뭐 스몰 비즈니스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엑시트를 위해서 플랫폼 형태로 내가 사업을 하게 됐든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힘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이제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게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뭐 사업은 아니지만 저도 말 그대로 스몰 비즈니스인데 하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안 좋은 점은 없었을까요? 사실 그거 외에는 다 안 좋은 점이긴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게 안 좋죠? 어느 정도 사업이 굴려지게 된다면 이제 내 급여랑 밑에 사람 급여를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쌓이는 시기가 오거든요. 한 월 순이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딱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가지고 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력 채용이 사람과 사람 관계지 않습니까? 내가 돈으로 묶더라도 이제 거기서 온갖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데 다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사람이 관리가 너무 어렵다. 사람이 재산이면서 가장 큰 하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누굴 키운다? 이거 솔직히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내 입에 풀칠해야 돼 누구 키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바로 현업에서 플레이어로 빠릿빠릿하게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도 뭐 그 부족한 게 스몰 비즈니스인데 이제 굳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구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운영을 하던 그 사업장에 지원을 했어요. 내가 어떤 걸 보고 지원을 했을까요? 그냥 뭐 돈 많이 줘서 배울 게 있을까? 돈도 많이 안 줬을 거예요. 그럼 배울 게 있으니까. 배울 게 뭔지 정확히 기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은 돌아버리지.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유명한 플레이어 중에 신사임당과 자청님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3배수의 법칙은 항상 이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월급 받는 거에 비례해서 3배를 쌓지 못하면 그 사업장은 반드시 망한다. 내가 250만 원 주고 누굴 뽑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뽑음으로써 대충 1,000만 원 가량의 순이익이 더 늘어나야지 이게 아구가 맞거든요. 250만 원짜리 뽑았으니까 250만 원어치 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구직자의 마음인데 그쵸.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의 3배수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떠안고 고용을 했는데 오히려 돈을 못 벌고 있으면 화나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특징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좀 늘어나면은 가진 돈을 또 내 사업에 갈아넣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업이 한 번에 팍 망해버리면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외에도 혹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을 때가 그 에어비앤비를 마치고 엑시트를 했을 때인데 그때가 서울 대폭락의 조짐이 보였었던 때라 내가 들어가면 물리겠다라는 직감이 좀 세게 와서 원래는 제가 영끌을 해서 살려고 했거든요. 몇 년도죠 그게? 2019년? 작년 초 재작년 후반이죠. 22년 초? 22년 21년 때니까 딱 그때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때 실제로 제 친구는 저랑 이 얘기를 하다가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매수했어요? 수원 지역 아파트 신축에 들어갔는데 수원 많이 떨어졌는데 좀 많이 마이너스 50% 나왔는데 예.
분양을 5억 5천에 받았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3억 3천 정도 하니까. 그 정도면 양호하다. 근데 이제 본인 돈 2,100원 나머진 다 빚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죠. 재산이 빚으로 바뀌었네. 그죠, 그죠. 와.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아하니 내가 지금 할 건 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시세 차익이 좀 주가 되지 않습니까? 뭐 2차 수익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섣불리 투자를 해서 분명히 피본다. 일단은 전세로 좀 버티자 해서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코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좀 흥하기 전에 살짝 그 막 단맛만 보고 빠져나온 케이스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좀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심리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정말 이도하지 않고 뭐 강원 정선랜드 같은 데 가서 10만 원 놓고 한 100만 원짜리 수익을 맛보면 그걸로 인생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통은 그렇게 좀 비트코인에 빠져들어야 정상인데 내가 들어갔는데 돈을 번다고? 여기 시장이 뭔가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야. 왜냐면 뭐 주식 같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개미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 투자한 금액 대비 한 3배 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는데요? 뭐 들어간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3배라니 대단한데. 그러면 별도 이제 재테크는 하지 않고 계시고 이제 다시 이제 사업으로 재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오피스텔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겠어요? 지금 미혼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혼이시면은 내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의 집에 살고 계세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오피스텔. 임차인 분들이 좀 매수로 하는 것도 지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집주인분께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강제로. 근데 지금 오피스텔 전세면은 깡통이죠. 거의 깡통이라 봐야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샀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깡통이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었고요. 만물상 선달님 영상 꼭 좀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